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저 병원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희성요양병원은 광양읍에서 최초로 2014년도 7월에 개설 허가를 받은 병원으로 어르신들의 양한방을 함께 케어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현재 여기 계시는 의료진들하고 시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저희 병원은 법정 기준의 의료 인력과 간호 인력, 지원부들의 인원들을 완벽하게 구성하며 현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분들의 진료에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 철학하고 이 목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병원을 개원하신 지가 상당히 됐었어요. 아까 2014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 10년이네요. 예, 예. 10년째 접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는 물론 목표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운영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좀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초대 이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이만익 이사장님께서 불법적,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목표 및 미션은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요양병원을 만들자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전으로는 환자가 편안한 병원, 보호자가 신뢰하는 병원, 직원이 행복한 병원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운영 중인 병원입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물론 여기는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병원이죠. 예, 예. 그래서 운영 철학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모신다면은 아마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요양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드셔야죠. 예, 예. 아무래도 이 지역사회에 있는 요양병원이고 하다 보면은 또 지역사회와의 어떤 연대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 지역사회와 어떤 먼저 지역에서 다가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같이 다가올 수 있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는데 네.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여기가 광양읍에서 하는 어른들을 위한 봉사의 이런 일환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의료 지원 서비스를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양은 또 워낙 전남 드래곤즈가 있어서 그러는지 축구에 대한 열정이 참 많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축구 대회라던가 이런 운동 대회를 참 많이 개최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도 저희가 의료 지원 서비스 엠물과 더불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의료 지원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병원의 운영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그 병원이 지금 좀 운영하는 상태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너무 많이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어떤 점이 그리 어려운가요? 일단은 저희 2대 이사장으로 재임을 하셨던 박원석 이사장님께서 우리 병원이 좀 어려웠을 때 천안에게 저희 병원에서 4억 원이라는 차용을 좀 하셨더라고요. 제 이사장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차용증 한 장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이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사장 3억 5천을 빌렸지만 4억 원짜리 공증서를 써주면서 19억 5천 정도를 저희가 뺏겼고요. 그 다음에 2대 박 이사장이 병원에 재임을 하시면서 자기가 병원이 어려울 때 이렇게 돈을 투입했던 걸 소송해서 2억 5천을 가지고 간 상태고 또 초대 이사장이었던 이사장님도 한 5억 5천 정도를 가지고 가신 상태라 병원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우선 법인에서 어떤 법인이든지 간에 운영비가 됐으면 돈을 차입하려면은 이사장 혼자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초창기 때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재임하기 전에 일이라서
소상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사진들이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거는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대 이사장 저희가 크게 그 사업자리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뺏겼던 이유는 우리가 사업자리 공증서를 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일부 승소를 받았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저희가 모르는 법인에서 써주지 않은 박 이사장님이 재임 시설에 이와 같이 썼던 8억 6,700짜리 차용증이 2심 항소심 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공증서류는 저희가 전혀 법인에서 알 수 없었던 서류가 나옴으로써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어요? 예. 2심에서 그 새로 등장한 차용증을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버려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19억 5천이라는 아니 물론 돈을 법원 판결이 뭐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병원이 모르는 한두 푼도 아니고 8억 이상에 드는 돈들이 병원이 모르게 전 차용증이. 이사장이 그 돈을 썼는데 그 돈이 병원 모르게 그럼 어디다 썼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들어온 게 없는데 차용증이 한 장 나온 거죠. 아, 그러니까 차용증. 잠깐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억이라는 돈이 병원 쪽에 들어온 기록은 없는데 예. 그 대신 그 반면에 8억짜리 차용증은 이사장 이름으로 써줬다. 예, 박원서 이사장 이름으로.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차피 그 당시에 이사장이 차용증을 써줬기 때문에 예. 요거는 병원 채무로 봐야 된다 이런 판결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 항소가 끝나고 그 항소심이 끝나고 상고까지도 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민사는 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장을 2022년 12월에 강동 광양경찰서를 통해서 강동경찰서에 저희가 접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광양에서 했던 건 횡령, 사기, 그 소송 뭐 무효 이런 종류로 저희가 고소장을 제출을 했었고 2023년 2월 20일경에 다시 서울에서 고소장을 하나 더 넣었어요. 그 8억 6,700짜리 차용증이 그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문서이기 때문에 이 문서를 가지고 다시 하나 고소장을 넣은 게 있는데 그거는 23년 2월 20일경에 저희가 서울에서 그 강동경찰서로 집어넣었는데 22년 12월에 제출한 거와 23년 2월에 제출한 게 올해 3월, 4월 사이에 두 개 다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변호를 맡아주신 변호사님께서 이의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중입니다. 지금 현재.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원을 꼭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아직은 어렵지만. 예. 그렇죠. 또 여기가 뭐 특별히 그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런 그 병원이라서 쉽게 어떻게 하면 이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정상화 빨리 그 자금이나 이런 운영량이 정상화돼서 그분들이 좀 물론 그분들은 여기 계시면 어떤 상황이든 뭐 편안하게 모시겠지만 우선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어떤 지금 뭐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 직원들의 급여도 밀려 있고 그다음에 거래처, 사대보험, 국세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퇴사하신 분들은 퇴단금을 처리해주고 현재 직원분들은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도움을 좀 주셔가지고 기업 은행 대출을 받아서 어느 정도 정리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세상 이해가 안 되는 게 3억 5천을 갖다 쓰고 17억을 갚아줬어요? 19억 5천. 19억 이태현이한테만. 그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저희가 회생이 들어간 건 제일 중요한 건 이대영 씨에게 뺏긴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병원이 현 자력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서 이사진들과 회의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법인 회생
신청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지금 회생 신청은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회생 신청을 해서 그 보존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이사장 인터뷰가 6월 14일경에 있거든요. 법원에서 광주지방법원에서 그 인터뷰가 잘 돼야 이제 회생이 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 당연히 예, 그래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6월이면 뭐 다음 달이네요. 예, 예, 예.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뭐 많은 고생들도 했지만은 뭐 한 달 기간 남았으니까 그 안에 충분한 어떤 또 계획을 세워서 뭐 어떤 그런 그 당초에 목표했던 그런 식의 어떤 병원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회생 신청 이후에 그 이제 잘 될 걸로 보고 병원의 운영 계획과 또 기대하는 어떤 병원을 좀 이렇게 변화시켜야겠다 하는 이런 보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째는 회생 신청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인터뷰가 있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존 채무는 아마 회생 개시가 되면 동결이 된답니다. 동결이 되면 병원을 살리고자 지금까지 남아있는 저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의 급여가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뷰 후에 개시 결정이 나고 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 지금 우리가 채권을 저희에게 채권 담보 제공을 해줬던 담보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걸 오케이를 해주셔야 회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시 신청이 떨어지고 나서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는 우리 채권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회생을 할 수 있는데 동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나머지 채권자들을 저희가 일일이 만나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나머지게 정상적으로 회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나면 아마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거래처나 이런 분들 저희가 일일이 찾아뵙고 아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물론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예. 중요한 건 채권자하고 또 병원 측하고 적절한 협의가 예. 이루어져서 후속 조치를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병원 임원분들이 또 충분한 노력을 해서 예, 예. 당초에 또 이게 뭐 개인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공익 예. 사업인데 그분들하고도 어떤 그 채권 측에 있는 기관들하고도 좀 적절한 협의가 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서서히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그래요. 그럼 우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면은 그 환자 보호자분들이나 가족들한테도 좀 어떤 좀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죠. 있죠. 많이 이 기회에 그분들한테 그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광양이라는 작은 곳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참 많은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이 그래도 끝까지 믿고 퇴원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주신 우리 어르신과 보호자분들한테는 우리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어르신에 대한 케어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 믿어주신 것처럼 앞으로 조금만 더 믿어주시면 잘 극복해서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